오늘 제목은 뇌를 죽이는 길, 뇌를 살리는 길이고 부제는 마약입니다.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참고한 책은 요 마약하는 마음, 마약하는 사회 요 책이랑 대마약 시대 이제 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간단히 참고를 해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이런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되게 가까이 있다. 이거를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좀 됐는데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영국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출장차.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그 역이 있어요. 광장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강남이나 홍대 이렇게 번화가 이제 유흥가 약간 그런 곳입니다. 이제 골목으로 이제 밤늦게 갔어요. 골목을 싹 지나서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담배 냄새도 아니고 약간 뭐 좀 찌릿내? 이게 담배에 오줌 섞인 그런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게 뭐야 이랬는데 딱 그때 딱 그 낮에 통역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통역사가 이래요. 영국은 대마를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대마를 하는 거는 그 대마를 파는 거 있잖아요. 판매하는 건 불법이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불법인데 대마를 그냥 피우는 거는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 굉장히 많이 피운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대마 잘 맡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맡아보면은 바로 이게 대마인지 알 거다라고 그 말을 해줬어요. 딱 이게 대마 냄새구나. 그러면은 그냥 길거리를 가는데 근처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딘가 안에서 하는 게 그 냄새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 대마초 냄새가 그 동네 무슨 오줌을 한 단체로 막 싸서 나는 냄새 거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직접 맡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보니까 우리 그냥 막이 맞자 써서 마약인 줄 알았더니 그 대마, 삼배옷 할 때 그 삼마자를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마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을 칭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그 켄싱턴 거리,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인데 길거리 막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이게 막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거를 이제 방송이 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저게 뭐야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만 이러겠어요. 이제 굉장히 그 저개발 국가들은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마약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공 낙원이다. 낙원인 줄 알았는데 인공 낙원이야. 마약의 힘을 빌린 자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심리학자의 거의 1인자예요. 거의 저희 1세대 이제 심리학자인데 프로이트, 우리 흔히 말하는 무의식 이거를 발견했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카인 덕분에 나의 모르핀 중독이 나았어. 그래서 이거를 막 연구를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코카인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담배를 피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코카인 정신증이라는 거를 알았고 암 수술을 한 33회 정도 했고 나중에는 턱이랑 구강을 제거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의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냥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모르핀 2방 놓고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막 코카인을 전도했어. 너도 해봐.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생리학자인 프라이슐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그런 생리학자 이런 거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가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잘라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잘라냈는데 통증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계속 통증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모르핀 중독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야 너도 코카인 해봐. 하임이가 나을 거야. 결국 중독이 돼서 한 6년 동안 중독 생활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마약 관련한 그 유명 인사들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해저 인마니를 쓴 줄 베른, 뭐 우주 전쟁을 쓴 사람 웰스, 뭐 삼총사를 쓴 뭐 알렉산드르 디마, 그리고 보물섬 지킬 박사 하이드를 쓴 뭐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이 있고, LSD를 썼던 사람들은 이제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 그리고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제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이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이제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비틀즈, 로다주, 그리고 이제 레이디 가가, 김태형, 신해철, 전인권, 김부선, 박유천, 뭐 최근에는 뭐 유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걸렸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적, 역사적으로도 쓰였더라. 전쟁, 반전 운동에 쓰였었는데 이제 필로폰, 그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 히로뽕 같은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피로회복제, 우리 바카스 먹듯이 피로회복제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살 특공대였던 그 가미카제 대원들한테 이제 막 나눠줬죠.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일을 가서 자살하면서 사람들 죽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분인데 독일에서 개발한 독일제 피로회복제인 페르비틴, 같은 필로폰 계열이에요. 이제 이거를 또 군인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러니까 막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고 그냥 막 40시간씩 막 전쟁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즐겨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계열인데 조금 다른 성분이 이제 벤제드린, 이건 영국제 제품이고요. 이제 독일이랑 이제 영국군 싸울 때 영국군들도 저로 벤제드린을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모르핀이랑 헤로인인데 이거는 약간 진통 계열이래요. 진통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막 부상을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통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모르핀을 막 놔주고 이것도 안 쓰면 이제 헤로인도 놔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온갖 중독자들이 막 한 40만 명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 대마초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에서 히피들이 막 하면서 이제 마리화나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네. 그래서 전쟁과 반전 운동 모두에 쓰였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고 책을 한번 소개한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LSD, 그다음에 엑스터시라고 하는 MDMA, 그리고 이제 DMT 같은 거를 그 버닝맨 축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무아지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 축제에 누가 참여했냐? 네, 뭐 구글 창업자들, 뭐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그 자주 가는 그 축제에서 거기 참여한 수백만 명 막 인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랬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프로포폴, 이게 마취제예요. 그리고 이제 펜타닐은 그 중증 암 환자들, 근데 막 진통이 심하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만 써도 이제 사라지도록 중증 암 환자, 그리고 산모들 무통 주사에도 펜타닐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것들에 쓰이는데 처음에 의료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중독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는 마약화 시대다. 우리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세계는 지금 마약화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물에서 이제 어떤 그 진통 계열의 어떤 성분이 채취를 해서 이제 그 이제 아픔을 줄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조금씩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상비약으로 이제 양귀비, 이제 사모님 아시는 분들 이제 양귀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귀비를 약간 이제 그 뭐 열매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다가 약간 칼집을 내면은 이게 뭐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굳히면 아편이 된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편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중독성은 좀 제거를 하고 효과만 살려보자. 그래서 막 약제사들 막
화학자들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발견된 게 이제 모르핀 마취제로 사용되려고. 그랬더니 아편보다 더 효과는 좋지만 중독성도 너무 심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독이 너무 심해. 근데 이제 이거를 먹어서 문제였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되나? 이제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주사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주사를 해보자. 더 악화됐어 심히. 야 이 모르핀의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더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발견된 게 이제 기침약으로 개발된 헤로인. 그래서 우리 그 아스피린 약국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한 그 바이엘 약제 제약회사에서 그 아스피린을 만든 그 해에 만든 게 헤로인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마약 중에 거의 최악의 마약으로 손꼽히는 이제 제품이 되었다. 이제 양귀비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코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안에 카페인 성분이 우리를 이제 피로가 있을 때 이제 각성시켜주는 효과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커피 같은 거를 이제 수도사들 이제 명상하고 기도할 때 졸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있게 하려고 이제 마시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세계화된 거죠. 근데 커피가 나는 그 지역에 커피 말고 또 다른 비슷한 성분을 가진 코카가 있더라. 코카 나무에서 이제 잎을 따면 이제 그게 코카인데 이걸 이렇게 막 씹으면은 허기도 달래고 이렇게 피로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페루 지역 그런 데 가면은 마추픽추라는 고산지대 어떤 도시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야 여기다가 어떻게 돌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돌을 쌓지?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코카를 씹으면서 이제 막 힘을 내서 이제 그렇게 건설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마시는 코카콜라에 저는 자주 먹어요. 맨 처음에 코카콜라가 탄생하게 된 그 형태가 뭐였냐면은 와인에다가 코카를 넣어서 이제 마시면은 피로 회복이 되고 막 각성이 되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알코올 성분도 빼고 이제 코카 그 성분도 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뭐 알 순 없죠. 네, 뭐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일반화가 되었는데 이제 또 제약회사에서 야 코카의 그 마취 성분 또는 이제 어떤 이렇게 피로 회복 성분을 살려보자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코카를 씹으면은 그 부분이 약간 마취가 된대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국소 마취제로 개발을 해요. 코카인이라는 거를. 그랬는데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마약상들은 이거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코카인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서 이제 크랙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서 또 이제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의료용 약품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마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마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음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밀리에 이제 거래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다른 나라로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해서 다시 이제 수입해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마약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제품을 막 섞어. 그래서 순도를 낮춰서 더 위험한 이제 그런 저품질의 마약들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타닐 같은 경우는 패치예요. 아픈 곳에 붙여야 되는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씹어버리는 이렇게 잘못된 사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왜? 마약상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파는 거야. 권하고 팔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이죠. 세금도 안 내 얘네들은. 이제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요걸 이제 생계형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 콜롬비아 여기는 그 세계에서 제3위 커피 생산국이래요. 근데 커피를 1헥타르당, 그래도 조금 큰 지역인데 그 안에서 이제 그 1년 동안 나오는 매출,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한 300만 원 돈. 근데 만약에 같은 공간에다 코카를 재배하면은 2배로 뛰어요. 6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코카인을 개발하는 공정 한 번을 더 해주면은 갑자기 3천만 원으로.
이제 우리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연봉 3천을 하다가 코카인을 팔면 3억을 버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커피를 파는 대신 그 커피를 재배하는 대신 코카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게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어디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코카를 재배를 하던가 아니면 마약 카르텔에 들어가야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 먹고 살 수라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카를 재배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콜롬비아에서 코카를 재배하는 면적이 서울의 3.5배. 2020년도 기사인데 엄청난 지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카가 엄청나게 생산하니까 그 지역에 또 마약 카르텔이 이제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약 산업이 성행하고 범죄도 증가하고 그럼 이제 국가에서 관리가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마약 카르텔과 이미 결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경찰관 정치인들 부패해 있고 그냥 그 계속 악순환 속에 있다. 콜롬비아의 상태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어떤 그 마약왕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전에 1940년대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중국의 마오쩌둥의 공산당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국민당의 또 일부가 이제 미얀마 쪽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거의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미얀마도 굉장히 그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귀비 재배해서 아편을 연간 한 300에서 600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반공 세력,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반공을 하기 위한 그 세력을 미국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반공 세력이 지금 미얀마에 간 그 세력이잖아요. 걔네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걔네가 생산한 그 600톤의 마약을 사주는 거야. 그래서 사서 이제 자기 군인들한테 주고 또 전 세계화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군인의 15%가 헤로인 중독이 되었더라. 근데 이제 1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쿤사라는 그 애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애기도 거기서 뭐 하겠어요? 600톤씩 아편을 생산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마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약을 팔고 또 자기가 또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해서 우리 가난한 미얀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줬어. 그러니까 야, 주민들이 야 쿤사 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내가 국가를 세우겠다 해서 실제 국가를 세웠대요. 샨국이라는 거 세웠고 나중에는 이제 정부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를 이제 없애긴 했는데 뭐 남은 그 돈 가지고 평생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도 다른 나라는 이제 겉으로는 불법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결탁해서 이제 부패하긴 했지만 북한은 그냥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국가에서 그냥 전국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박사급 인력을 뽑아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막 고품질의 필로폰.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하는 거는 다 저품질이잖아요. 막 이거저거 섞어서. 근데 국가는 굉장히 최고 상품의 필로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밥도 못 먹는데 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양귀비 재배해서 아편을 상비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지내던 그런 이제 마약 그 유통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국내로 또 이제 해외로 밀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산 마약, 뭐 필로폰 5만 인분, 5만 명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밀수가 되고 있다. 저개발 국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미국은 괜찮냐? 미국은 더 심각하다. 아예 제약회사에서 중독성을 알고도 막 판매했던 경우도 있어요. 퍼듀파마 지금은 파산했는데 96년도에 옥시콘틴이라는 진통제를 개발을 해요. 근데 광고를 할 때 마약성이 없어요. 중독성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매수해요. 막 고급 리조트에서 막 이렇게 세미나 열고 막 식사권, 숙박권 주니까 이제 괜찮고
뭐 저런 거 효과 좋다고 하니까 이제 처방전을 쓸 때 다른 진통제 대신에 이제 옥시콘틴을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중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막 조사가 들어갔는데 뭐 그땐 이미 늦었죠. 약 20년 동안 재판을 했대요. 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이미 얘네들은 35조 원을 벌어들였어. 그리고 다 재산 빼돌리고 파산 신청해서 이제 벌금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펜타닐이 굉장히 지금 미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루에 150명. 우리 감이 좀 잘 안 잡히잖아요. 학교 한 학급이 한 30명 하면은 5개, 6개 반이 지금 하루에 매일 몰살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후대들이 그렇게 좀 위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대마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엔 대마초, 담배랑 거의 유사하니까 대마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LSD로 넘어가고 엑스터시 넘어가고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까지 지금 이 코스를 밟아서 중독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통주사 암 치료제 진통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상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펜타닐을 성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약에 섞어서 팔기 시작을 한 게 이제 확산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 매일 150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책에서 막 얘기해요. 아 그거 왜 못 참아 마약? 안 하면 되지 왜 못 참아?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실은 마약이 쉽겠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동정이 똥 싸본 적 있어요? 똥 참아본 적 있어요? 마약을 하는 게 똥 마렵다. 거의 그것보다 더 심한 이제 그 갈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막 설사 나오면 못 참잖아요. 결국 가서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는 안 된대요. 어떤 팀이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서서히 그 중독 증세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적은 약을 일부러 마약을 그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거에 오염되지 않은 주사기를 일부러 제공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약을 끊게 하면 얘는 즉사할 수 있대요. 되게 무서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책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소설가가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코카인도 하고 그랬는데 60세 때 체포가 됐어요. 그때 했던 말인데 또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행복 추구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44살 때 74세 노인하고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 사르트르야. 철학자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 이 사람이랑 그 44세 때 딱 연애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철학 사상이 다 이 사람한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60세 때 저 말을 했다면은. 그럼 사르트르가 주로 주장한 게 뭐야? 무신론적, 실존주의, 인본주의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그럼 저 말은 행복 추구권이 아니에요. 지금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시대의 세계관은 현대 철학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얘네들 이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개념을 해체시켜요. 재조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넣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경을 통해서 착하게 해야 된다. 만약 이런 개념들을 완전 다른 개념으로 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선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선한 건데 지금은 완전이죠. 나에 대해서 완전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교육 그리고 문화 통해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저게 알게 모르게 다 지금 그 세계관이 있다. 이거를 대부분은 모르죠. 근데 알아야 돼요. 나도 저 세계관이 있구나. 그래서 모르면 당합니다.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하면은 그냥 이거 중독성 있는 되게 맛있는 마약김밥. 마약이 맛이 따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에서 알고 보니까 실제 마약 무슨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마약을 넣어서 팔았어. 음식에다가. 너무 맛있어서 마약 붙인 줄 알았더니 진짜란 말이에요.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단어가 제 개념화되었죠. 맛있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코카인 댄스 챌린지. 이제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뭐 BJ 아프리카 TV BJ들이 막 그 코카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섹시 댄스를 췄는데 이제 SNL에서 이제 연예인이 추고 이게 또 이제 유튜브 안에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코카인 노래 들어보셨을 거야. 그 이제 제가 노래 앞부분 살짝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코로 흡입하는 소리 그리고 코카인 이렇게 계속 음악이 나와. 되게 이제 친근해졌죠, 코카인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런 대마초 후기 이런 게 올라와서 이제 했던 사람이 막 얘기해요. 야, 혼자는 하면 안 돼.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괜찮나?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사회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관 전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전쟁이다. 이게 무슨 그냥 뭐 남의 일이지 뭐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3,6,11 불신자 상태 그 안에 있는 이 문제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 문제 아니까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고 또 뭐 안 하니까 몰라도 돼 이런 무지 속에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거 쉽게 접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제가 영상 몇 개 좀 찾아보니까 그냥 SNS로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대요. 우리 후대들 지금 SNS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학 가면 바로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앞에 나왔던 그 책을 쓴 그 양성관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산모들 자기 와이프도 이제 펜타닐이 패치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중독성이 이 사람은 없었어.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중독성이 나타나느냐? 원래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그걸 딱 접하는 순간 바로 빠져든다. 그냥 아픈 사람 말고 만약에 술을 많이 먹어서 이게 몸이 망가진 그 사람이 이런 진통제를 맞으면 와,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처방전 계속 복사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달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완전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다가 지금 중독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뭘 채워야 될까? 그래서 그 파스칼인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주셨는데 여기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근데 일단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뭐 마약이나 뭐 온갖 중독 물질을 가지고 막 그 버닝맨 이런 데 가서 막 온갖 막 엑스터시를 체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뭐야? 근데 결국은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악순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세 권 책 중에 마지막에 있던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인데 도파민, 뭐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뇌 마약을 하면 저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는 자연적으로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미 뇌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이 이미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 복음 뿌리 내려서 나를 치유해라. 나를 치유하면 나 같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CVDIP 인생에 도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기도, 묵상할 때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남을 살리면서 어떤 만족감, 친밀감을 느끼고 또 안압밤, 기도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뇌를 살리는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모르죠. 알면은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인공낙원이 아닌 마약으로 막 급속하게 충전하는 그런 인공낙원이 아닌 진짜 최고의 낙원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미리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